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관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저희 슬기로운 관광TV도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구독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구독자 수가 다른 의학 채널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이 여성 비뇨의학 분야에서는 최강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간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 야간뇨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원장님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에 불편해요. 낮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밤에 이 소변 때문에 들락날락해서 자기 전에도 들락날락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이거부터 먼저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에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까? 라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야간뇨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게 잠이 안 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변 보려고 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변 보려고 깬다, 야간뇨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이제 한 번 이상인 경우에는 다 야간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를 하면은 치료의 대상이 되고 또 치료하면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낮에 괜찮은데 밤에 불편하다 얘기하는 분들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70에서 80% 정도가 낮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상인 사람은 소변을 4시간 간격으로 이제 본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볼 때 소변 보는 양이 보통 한 300에서 400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밤에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쳤을 때는 만약 8시간이면은 소변 보는 양이 800이 되겠죠. 밤에는 소변이 좀 덜 만들어지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이라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계속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내가 8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겠죠. 내가 낮에 400을 보는데 이건 800을 봐야 되니까 너무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밤에는 한번 깨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밤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소변을 좀 덜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낮에 소변을 4시간 간격으로 400을 본다. 그러면 이제 8시간 정도 지나더라도 400에서 500 정도가 이렇게 소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양이면은 충분히 이 방광이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를 안 깨우고 아침 일어나서 소변이 마렵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게 이제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낮에 괜찮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낮에 4시간 간격으로 400을 보질 않아요. 이분들은 보통 한 2시간 간격으로 150에는 200을 볼 뿐인 거거든요. 낮에는 불편하지 않을 뿐인 거죠. 왜냐?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내가 2시간 간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물을 좀 적게 먹기 때문에 설사 3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소변 보는 양은 150, 2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낮에는 소변을 미리 보거나 자주 가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도 느끼지 않을 건데 실제로 낮에 소변 보는 양이 작고 그러면서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밤에 그 정도의 양이 차게 되면은 내 방광이 더 못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과민성 방광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검사를 해보면은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 보는 양이 작거나 이런 습관이든 또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낮에는 소변을 보기 때문에 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민성 방광을 치료를 해주면은 야간뇨가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낮에 먹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낮에는 괜찮다니까 낮에 괜찮다고 자꾸만 낮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나는 밤에 불편한데 그것 좀 치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낮에 소변 양이 늘어났고 낮에 내 방광의 저장 기능이 커지게 되면은 밤에는 저절로 좋아진다. 그런데 낮에 소변 보는 양이 작고 저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밤에만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낮에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 이 밤에만 생기는 이 야간뇨가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먼저 고치셔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1-20% 정도는 실제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ADH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되고 잠이 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소변이 좀 적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은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일부는 실제로 이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정말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야간뇨가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생기는 야간뇨랑 전혀 치료가 다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항이뇨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불편하다 그랬을 때 내가 그냥 낮에 혹시 자주 가서 그 불편함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로 낮에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낮과 밤의 제일 큰 차이는 역시 수면이겠죠. 수면. 우리가 야간뇨라는 거는 소변이 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깨는 걸 야간뇨라 얘기를 하고, 잠이 안 와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또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지,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방광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수면의 문제인 것 같다, 수면대 관련된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조금씩 원인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